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들 식당이든 어디든 장사 안 되고 난리잖아요. 친척분들도 되도록이면 왕래를 좀 안 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스크 공급하는 분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배로 올랐더라고요. 저한테 공급하는 마스크 가격이 들어보니까 원단 자체가 없대요. 원단 자체를 사기가 힘들고 이제 급하게 이제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죽게 갖다 주진 않았지만요. 의심돼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검진 안 하고 그냥 견디는 게 나을까요? 확진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거기 우리들이 가도 괜찮은 건지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가면 또 우리한테도 감염이 오는 건지. 좋은 마스크는 가격대가 높은데 저렴한 마스크를 써도 괜찮은지, 또한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장판 외출을 했을 때는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민생연구소 각현아입니다. 자,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할 때 걱정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궁금증, 이 예방수칙 이런 거 오늘 총망라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책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이 마스크 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스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뭐 시중에 보니까 지금 막 등급 높은 비싼 마스크는 뭐 동이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면 마스크 써도 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문증이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가요? 예, 실제로 우리가 크게 좀 분류를 하자면은 면 마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직포로 된 마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보건용이라고 하는 KF, 코리안 필터라고 하죠. 그런 필터링이 기능이 강화된 그런 보건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를 보는 분들은 더 강한 뭐 N95 마스크, 그 다음에 KF 마스크 이런 보호 장구를 철저히 하고 고글도 하시고 보호 옷을 다 입고서는 진료를 하고 계시지만, 일선에 있는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침할 때 상대방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확진자의 밀접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의 기능을 그렇게 강화된 게 꼭 필요하냐,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 거죠. 예.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쓰실 때 유의할 점은요. 네네. 우선은 우리가 여기 되도록이면은 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네. 제일 그래도 위생적이다. 이걸 잡지 예. 말고 줄을 잡고. 예, 왜냐면 우리 항상 손에 가장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씻어도 사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우리가 입이랑 그 코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면 쪽, 바깥쪽, 안쪽, 아무래도 외출하다 보면 이쪽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남의 이물질도 들어올 수 있고 나의 이물질도 안쪽 면에 이렇게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되도록이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위생적인 관점에서는 이쪽을 잡는 게 예방과 그다음에 나중에 또 노출되는 걸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도움이 그렇군요. 되죠.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예. 이거 쓰레기통에 예, 버려야죠. 그쵸. 일회용을 재사용하는 거는 네네. 아무래도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네,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 확실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제 확진자들의 경로가 요즘 굉장히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내가 가도 되나? 그리고 언제쯤 시간이 지나야 좀 안전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로 그렇게 정부에서 공개하는 이유는 그 확진자가 있었던 장소와
장소와 시각에 내가 밀접 접촉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사실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개된 곳은 이미 방역, 소독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방문하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보통 우리가 노출되고 나서는 공중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공개 노출된 이후에는 아무리 길어도 뭐 하루에서 이틀이면 다 사멸하기 때문에요. 바이러스가 생존해서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아,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 그 당시 접촉한 사람들이 있나 해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독한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2차, 3차 감염도 좀 늘다 보니까 내가 중국을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예. 감기 증상이 있어. 예. 나 어떡하지?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정부의 그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그 환자 정의가 점점 이게 사안에 따라서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중국 여행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확진 검사가 들어갔는데, 또 항상 이런 우리가 방역이나 검역은 의학적인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분부터 우리 확진 검사를 해서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 더더욱이 2월 7일 정도부터인가요? 그 진단 키트나 시약들이 민간 병원에도 이제 확산이 돼서 현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의사들의 지침을 잘 따라서 검사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보니까요, 괴담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데, 그런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기본적인 수칙, 손을 정말 꼼꼼히 잘 씻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 그리고 이 기침 예절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TV민생연구소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 수칙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TV민생연구소 각현아였습니다.